인생은 여유롭게 텃밭은 정직하게. 안녕하세요, 텃밭교실입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지금쯤 텃밭에서도 한두 차례 고추 수확이 시작됐거나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는 재배 방식을 짧게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격가지를 키우지 않고 방아다리만을 가지고 고추 재배하며 고추 비대기가 끝나면 고추잎을 제거해 통풍도 잡고 방제 사각지대를 없게 해서 고온기에도 순머지와 방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재배 방식을 합니다. 또 물주기는 오후 늦게나 저녁 물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밭도 오늘 벌써 2차 수확하는 날입니다. 1차 수확물은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고 고추 방제한 지는 4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원래 어제 했어야 했는데 고추 의자가 하루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하루 늦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수확은 그냥 따는 게 아닙니다. 태풍과 35도를 넘나드는 본격적인 고온기를 앞두고 수확 후 어떤 작업을 해줘야 순머지가 오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밑에 달린 고추만 따준다고 고추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 영상에서 고추 익어가는 걸 보시고 우리 집 고추도 빨갛게 익힌다고 가리가 높은 성분을 계속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고추밭을 오히려 망치게 됩니다. 또 고추 수확할 때 꼭지를 나무에 남기고 고추만 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따면 고추에 물이 들어간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며 수확이 시작된 지금 시기, 수확은 어떻게 하는지, 수확 후 양분은 어떻게 챙겨줘야 하는지, 그리고 댓글에 칼슘을 분명히 줬는데도 배꼽 쪽이 계속 썩는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고온기 칼슘에 대해 고추 끝이 왜 썩는지 이유까지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올해 고온기에 순머지로 농사 접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빨간 고추 수확을 언제까지 하시나요? 어떤 분은 지금 달려있는 7월 말 고추까지가 올 한 해 수확물이 결정된 거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처서가 시작되는 8월 20일에서 25일까지 피고 수정되는 고추까지가 한 해 홍고추 수확물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력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말하는 이론을 들여다보면 고추가 빨갛게 익으려면 하루하루 쌓이는 온도가 일정한 양을 넘겨야 하는데 한여름 기온으로 치면 넉넉 잡아 45일에서 50일이 걸립니다. 중부지방 기준 첫서리가 10월 5일이라고 봤을 때 넉넉 잡아 8월 중순에서 20일까지 수정된 고추만이 홍고추로 가는 막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추밭 꽃을 보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30도가 넘는 고온기에 피는 꽃은 꽃가루 힘이 떨어져서 수정이 안 돼 떨어지거나 기형과가 섞여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월까지도 수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동안은 꼭지를 남겨놓고 수확하는 방식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빠르고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는 꼭지를 제거하면 세척 과정에서 농약이나 잔류 물질들이 고추 속으로 물과 함께 들어간다는 게 논란의 중심이고 어차피 건조기에 넣으면 고추 속으로 들어간 물도 마르니 문제 없었고 평생 이렇게 해도 문제 없었다가 성립되면서 농가에서 관행처럼 내려오는 수확 방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춧가루를 팔지 않고 전부 자가 소비로 먹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죠. 나쁘나 좋으나 제가 먹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영상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물이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나무에 좋지는 않습니다. 또 꼭지가 제거된 부분에는 고추 특유의 왁스층이 없어 애초에 방어막이 없는 곳입니다. 수확 과정에서 구멍이 난다면 그 구멍으로 들어간 물은 쉽게 씻을 수가 없이 건조 과정으로 처리되는 거죠. 물론 꼭지째 같이 따면 세척한 다음에 꼭지를 일일이 떼야 하는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도 물이나 잔류 성분으로 보면 더 깨끗한 게 맞습니다.
수천 주, 수만 주 하시는 대농이야 속도가 곧 돈이니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300주, 500주 하시는 텃밭이면 그 정도 시간은 쓰셔도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확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척 후 후숙을 하시나요? 아니면 후숙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세척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위를 이용해 수확하는 방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추를 수확하다 보면 한 손으로 살짝만 젖혀도 툭 하고 떨어지는 고추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추들은 나도 모르게 잡아당기는 버릇이 나오고 손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가지 사이로 손을 넣다 보면 나무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추 뿌리는 얕은 표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손을 이용한 수확은 고온기 고추에 스트레스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기는 나무가 조금 억세서 덜하지만 고추 하나 따자고 방아다리 가지가 통째로 뜯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가위를 이용하면 더 불편할 것 같지만 손보다 빠르고 쉽습니다. 손이 잘 닿는 곳은 나무에 흔들림 없이 수확이 가능하고, 손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뾰족한 가위로 툭 자르면 되고, 그냥 땅에 떨어뜨려도 반대편 고랑에서 주우면 되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무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확 후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오늘 수확한 자리 밑으로는 잎이며 작은 격가지를 남기지 마세요. 저는 고추 비대기가 끝나자마자 익기도 전에 잎을 다 제거해서 엎는데 잎이 없으면 빨갛게 안 익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잎은 고추 비대기가 끝나면 역할이 끝난 겁니다. 다만 수확이 끝난 자리 아래만입니다. 위쪽 잎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의 재배 방식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진행 속도가 저보다 느리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위 링크 띄워드릴 테니 보고 오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 고추밭을 보시면 오늘 수확한 1층 지역에 살고 있던 고추 세입자들은 계약이 만기돼서 똑같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1층에 아직 익지 않은 고추가 섞여 있다거나 이제 막 크고 있는 어린 고추 세입자는 전혀 없습니다. 1층에 거주하던 고추 세입자들을 똑같이 익혀서 같은 시기에 수확했고, 잎들은 진작에 짐을 싸서 나갔다는 게 제 밭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추 입장에서는 1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혀 없으니 배식할 때 신경 쓸 거 없이 온전히 2층으로만 올려주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양분은 2층에 집중적으로 전달되고 2층 수확이 끝나면 2층 세입자들도 똑같이 짐 싸서 나가고 그렇게 3층, 4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가장 좋은 점은 고온기 칼슘 결핍이 확실히 적어지고 바람이 잘 통합니다. 비 올 때 흙탕물이 튀어도 닿을 잎이 없으니 탄저 걱정이 한결 줄어들고, 똑같은 약을 쳐도 가릴 게 없으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숨머지가 오는 여러 이유 중 하나를 통으로 해결한 셈입니다. 아래 달린 짐을 확실하게 덜어주니 한결 가벼워진 거죠.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남들은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데 나는 왜 안 익지? 하고 칼륨을 계속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고온기 칼슘부터 설명하고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온기에도 왜 칼슘 결핍이 적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온기의 칼슘 부족 현상이 왜 더 많이 일어날까요? 고추 안에는 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물길이고 하나는 양분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칼슘은 양분이 이동하는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직 물길로 물과 같이 올라갑니다. 칼슘의 원리를 어렵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흙 속 뿌리가 갖고 있는 물길은 뭐가 당기느냐? 지상부에 있는 잎입니다. 잎의 뒷면에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공이라는 숨구멍이 있는데 여기로 물을 계속 내보냅니다. 내보낸 만큼 아래에서 물이 다시 빨려 올라오는 겁니다. 물을 뽑는 양수기 같은 원리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더우면 잎이 물을 훨씬 많이 뿜어냅니다. 잎이 더 세게 당기니까 열매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고온기에 유독 칼슘 부족이 심한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왜 그렇게 수확 후 필요 없는 잎을 떼라고 했는지 이해되시나요? 수확이 끝나 할 일 다 끝난 잎이 방을 빼지 않고 1층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식을 하는 고추 입장에서는 필요도 없는데 방도 빼지 않고 살고 있으니 죽지 않게 물은 줘야 되고, 물만 줄 수 없으니까 물과 칼슘을 같이 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칼슘을 나눠 먹는 거죠. 하지만 아래 잎을 떼면 2층에 살고 있는 잎과 고추 몫이 늘어나는 겁니다. 제 밭에 칼슘 결핍이 확실히 적은 이유가 이겁니다. 고온기에는 관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시 한번 말해 고온기 잎은 더 많은 물을 기공으로 뿜어내다 보니 열매는 순위가 밀리게 되고 고온기 칼슘 부족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기 고추 영상에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칼슘제 좀 하나 추천해 달라는 댓글인데, 여러분 칼슘 붕소 구입하실 때 풀빅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걸 구입하시면 뿌리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낙엽이 썩고 썩어서 흙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성분입니다. 칼슘은 흙 속에서 이것저것 잘 엉겨 붙습니다. 그런데 풀빅산이 그 칼슘을 딱 붙잡아서 식물 안으로 업고 들어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에 지고 가듯이 풀빅산이 지게에 칼슘을 업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예 쪽에서는 실제로 묘목 옮겨 심을 때 이 풀빅산에 뿌리를 담갔다가 심습니다. 뿌리 빨리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뿌리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로얄 칼붕 풀빅이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경제적입니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자세히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에는 칼슘 붕소를 급하게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알갱이로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칼슘 붕소는 밭 규모 상관없이 텃밭에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고추만 쓰시는 게 아니라 가을에 배추, 무, 쪽파, 마늘, 양파 잔뿌리 내리고 칼슘 붕소 공급할 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남들은 벌써 빨간 고추 딴다면서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가리를 줘야 빨개진다는 소리를 듣고 칼륨이 높은 비료를 계속 밀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고추밭을 오히려 망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수박이나 참외는 그게 맞습니다. 비대기 들어가면 성장은 끝났고 익히기만 하면 되니까 칼륨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다릅니다. 칼륨을 계속 넣으면 길항작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어려운 용어 다 빼고 서로 밀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칼륨을 계속 주면 칼슘을 아무리 줘도 칼슘주 부족 현상이 오는 겁니다. 흙에 칼슘이 충분히 있어도 뿌리가 못 빨아들이고 결국 고추 끝이 썩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고온기에는 연면 시비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더 자세한 원리는 영상 분량상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가리를 계속 주시면 칼슘 부족 현상이 옵니다. 그럼 칼륨을 아예 주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 밭은 칼륨 공급이 진작에 끝났습니다. 고추가 색이 들기 시작할 무렵에 질소 낮고 칼륨이 높은 걸 관주로 2번 줬고, 그 다음부터는 균형 잡힌 비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맹물 관주입니다. 텃밭 하시는 분들이 물 줄 때마다 액비비를 타서 주십니다. 그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칼륨이든 칼슘이든 액비든 주고 나면 그 다음엔 맹물을 충분히 흘려서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찌꺼기를 씻어내려야 합니다. 제가 쪽파 동사 짓는 분한테 배운 건데, 시설 하우스에서 쪽파 재배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 연 피해를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료도 결국 소금기입니다. 씻어내지 않고 액비만 계속 밀어 넣으면 흙에 염분이 쌓입니다.
짠 걸 먹으면 목이 마르듯이 물을 빨아들이질 못하고 그러다 뿌리가 약해지고 약해진 뿌리로 한여름 35도를 버티다가 결국 숨머지가 옵니다. 아까 숨머지가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고추는 가위로 꼭지째 따십시오. 잡아당기고 비집어 넣는 그 몇 초 아끼려다 나무가 상합니다. 둘째, 수확한 자리 밑으로는 잎이든 곁가지든 남기지 마십시오. 아래를 비워야 양분이 위로만 올라갑니다. 셋째, 홍고추 익히겠다고 칼륨 밀어넣지 마십시오. 땅에서 칼슘이 밀려나 고추 끝이 썩습니다. 넷째, 액비를 줬으면 다음엔 맹물로 씻어내십시오. 아직 담배나방과 총채벌레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담배나방 2세대가 곧 있으면 활동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3차 수확 후 키 작은 모종들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고온기 숨머지 않은 관리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눌러두십시오. 올여름 고추 잘 넘기시고 가을까지 쭉 가시길 바랍니다. 텃밭 교실이었습니다.